안녕하세요, 여러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시골 마을에 꽤나 거들먹거리고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지만 아는 체하고 권세 부리기를 좋아하는 양반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양반은 저 멀리 한양에 있는 친구 집에 몇 달간 머물며 세상사 잊고 유유자적 놀다 올 참이었는데 한양까지 가는 길이 워낙 멀고 험했기에 자신을 모시고 갈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양반은 이 먼 길에 자신을 모시고 갈 사람으로 집안의 어린 종 하나를 택했는데 그 이름은 칠복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아직 어리고 세상 경험이 부족해 보였지만 양반은 그를 데리고 가면 심심치도 않고 짐도 나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길을 나서기 전 양반은 어린 칠복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여봐라, 칠복아. 너는 오늘부터 나의 길동무가 되어 한양까지 함께 가는 것이다. 나를 잘 모시고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해야 한다. 알겠느냐? 예, 나으리.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나으리 그림자처럼 모시겠습니다요. 좋다. 그런데 너는 한양이라는 곳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느냐? 한양 말이옵니까? 그저 크고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요. 흥! 한양이란 곳은 말이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아주 무서운 곳이다. 특히 너 같은 시골뜨기가 가면 코 배 가기 딱 좋은 곳이지. 산 사람 코를 배 간다는 소문이 자자하니 한양에서는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명심해라. 양반은 한양에 대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칠복이를 잔뜩 겁주었고 아직 어린 칠복이는 양반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무서워하는 듯했습니다. 양반은 칠복이가 자신의 말에 꼼짝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흡족해하였고 그렇게 양반과 어린 칠복이는 한양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양반은 말 위에 거들먹거리며 앉아 있었고 칠복이는 그 옆에서 말 고삐를 잡고 터덜터덜 따라 걸었습니다. 둘이 함께 길을 가는 동안 양반은 걸핏하면 칠복이를 불러 세워 귀찮게 하였고 쉬는 시간이 되자 양반은 칠복이에게 점심밥을 차려오라 시켰습니다. 칠복이가 정성껏 밥상을 차려오자 양반은 수저를 들려는데 칠복이가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나으리,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 음식이 상했는지 제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칠복이는 음식을 젓가락으로 휘젓는 척하더니 재빠르게 맛있는 반찬 몇 가지를 입에 넣었고 양반은 칠복이의 행동에 화가 났지만 칠복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요. 안심하고 드십시오. 이놈이 어디서 상전 앞에서 음식을 먼저 맛을 보느냐? 아이고, 나으리. 혹시라도 음식이 상해서 나으리께서 탈이 나시면 큰일 아니옵니까? 소인이 먼저 먹어보고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지요. 나으리를 위하는 충심이옵니다. 칠복이는 번지르르한 말로 양반을 둘러댔고 양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칠복이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어리석은 양반은 칠복이의 교묘한 꾀에 첫 번째로 당했습니다. 둘은 계속해서 길을 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날이 뜨거워지자 양반은 목이 말랐고 마침 길가에 주막이 보이자 양반은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칠복아. 내가 목이 마르구나. 어서 주막에 가서 시원한 물이라도 한 그릇 떠오너라. 예, 나으리. 금방 시원한 물을 떠오겠습니다요. 칠복이는 주막으로 달려가 물을 한 그릇 떠왔습니다. 그러나 칠복이는 물을 양반에게 바로 건네지 않고 잠시 머뭇거렸고 이내 슬쩍 자신의 손가락을 물그릇에 담갔다 뺐습니다. 이놈이 어디 상전이 마실 물에 손가락을 담그느냐? 더러운 놈! 아이고, 나으리. 오해가 크십니다요. 물이 너무 차가워서 나으리께서 갑자기 마시면 이가 시릴까 염려되어 온도를 가늠해 본 것이옵니다. 나으리를 위하는 충심에서 그런 것이옵니다. 또다시 칠복이는 그럴듯한 말로 양반을 속였고
양반은 또다시 칠복이의 말에 넘어가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칠복이는 이런 식으로 양반을 가는 길 내내 교묘한 꾀로 골려 먹었습니다. 양반이 음식을 시키면 상한 것 같다고 핑계대며 먼저 맛보면서 좋은 것을 다 차지하였고, 물을 가져오면 온도를 확인한다며 먼저 손을 담갔습니다. 양반은 매번 칠복이의 말솜씨에 속아 넘어가 화를 내지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점심때가 되어 밥상을 받았는데 칠복이는 밥을 푸기 전에 숟가락 하나를 불에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숟가락을 양반에게 내밀었습니다. 나으리, 어서 진지 잡수시옵소서. 양반은 아무것도 모르고 뜨겁게 달궈진 숟가락을 잡았고, 아이고 뜨거워. 양반은 소리를 지르며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이놈이! 내가 나를 죽이려 드느냐? 왜 이리 숟가락이 뜨겁단 말이냐? 아이고 나으리, 제가 실수로 솥 옆에 잠깐 두었더니 그렇게 되었나 봅니다요. 죄송합니다요. 아이고, 나으리께서 놀라셔서 식사를 못 하시겠군요. 이 밥상은 상한 밥상이 되었으니 제가 대신 먹어야겠군요. 칠복이는 양반이 놀라 소리치는 틈을 타서 밥상을 훌쩍 자기 앞으로 가져갔고, 양반이 보란듯이 맛있는 반찬과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은 칠복이의 뻔뻔함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칠복이는 언제나처럼 능청스러운 말로 둘러대며 양반을 골려 먹었습니다. 양반은 한양까지 가는 길 내내 칠복이의 꾀에 속아 제대로 된 밥 한 끼, 물 한 모금 편히 마시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양반은 칠복이의 교활한 꾀에 계속해서 당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 마침내 양반과 칠복이는 저 멀리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은 양반이 말했던 것처럼 크고 사람도 많았고, 양반은 한양 구경을 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양 장터에 도착하자마자 칠복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였는데, 양반이 타고 온 말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양반은 말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신의 말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내 말이 어디 갔느냐? 이놈! 내가 말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느냐? 아이고 나으리, 제 말이 그 말이옵니다. 아까 어떤 사람이 말을 보더니 자기가 사겠다고 하지 않겠사옵니까? 그래서 제가 얼른 팔았습니다요. 한양에서는 돈이 최고 아니겠습니까요? 이놈이! 누구 마음대로 말을 팔아? 당장 말을 찾아내지 못할까? 내 말을 팔고 내 놈이 돈을 챙긴 것이 아니냐? 아이고 나으리, 오해가 크십니다요. 여기 돈은 나으리께 드릴 것이옵니다. 저는 그저 한양까지 나으리를 잘 모셨을 뿐 제 몫을 챙기지 않았습니다요. 이제 한양에 도착했으니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요. 칠복이는 말을 판 돈을 양반에게 건네주는 척하다가 슬쩍 몇 잎을 챙기고는 양반에게 절을 하였고, 갑자기 두 눈을 꼭 감고 코를 쥐어 막았습니다. 양반은 칠복이의 기이한 행동에 황당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놈이 한양에 오더니 미쳤느냐? 왜 눈을 감고 코를 쥐고 있는 것이냐? 아이고 나으리, 나으리께서 한양에서는 산 사람 코 배 가는 곳이라 하지 않았사옵니까? 혹시나 제 코를 베갈까 두려워 이렇게 눈을 감고 코를 막고 있는 것이옵니다요. 나으리 말씀대로 조심하는 것이옵니다. 칠복이는 양반이 예전에 한양에 대해 겁주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며 놀렸고, 양반은 자신의 말이 칠복이의 꾀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게다가 칠복이가 자신의 말을 팔아 돈을 챙기고 도망치려 한다 생각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양반은 칠복이를 당장 혼내주고 싶었지만 한양 한복판에서 큰 소리를 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양반은 칠복이를 당장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놓아줄 수도 없다고 생각했고, 꾀를 내어 칠복이를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내면 칠복이가 딴 마음을 먹을까 염려되었으므로 양반은 칠복이에게 등을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칠보기의 등에 먹물로 글씨를 썼는데 글씨의 내용은 이 녀석을 물에 빠뜨려서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칠보가, 내 놈이 한양 구경을 실컷 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 있거라. 내 등에는 내가 우리 집 하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놓았으니 집에 가는 대로 이 편지를 보여주거라. 그러면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칠보기는 영문도 모르고 양반의 말대로 등에 편지를 쓴 채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양반은 칠보기가 집에 도착하는 대로 죽을 것이라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리석은 칠보기는 자신의 등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줄도 모르고 신나게 길을 나섰습니다. 칠보기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여전히 꾀를 부렸습니다. 어느 마을을 지나다 방아 찢는 여인들을 만났고 여인들은 떡보리를 빻고 있었습니다. 칠보기는 여인들에게 다가가 능청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이렇게 맛있는 떡보리를 빻으시니 힘드시겠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소. 우리끼리 할 수 있소. 아닙니다요. 제가 힘이 아주 장사라 방아 찢는 것은 식은 죽 먹기랍니다요. 대신 제가 떡보리를 빻아드릴 테니 저에게 떡보리 조금만 나누어 주시면 안 될까요? 먼 길 오느라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요. 칠보기는 방아 찢는 여인들을 부추겨 떡보리를 빼앗았고 방아를 찢는 척하면서 떡보리를 슬쩍 자기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조금 후에 길을 가다 꿀을 파는 꿀장수를 만났고 칠보기는 꿀장수에게 다가가 또다시 꾀를 부렸습니다. 꿀장수 어르신, 좋은 꿀을 파시는군요. 꿀 냄새가 제 코를 간지럽힙니다요. 제가 이 꿀을 조금만 맛볼 수 있겠사옵니까? 하, 젊은이, 맛보고 싶으면 맛보게나. 감사합니다요. 제가 꿀을 맛보고 이게 얼마나 좋은 꿀인지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드리겠습니다요. 칠보기는 꿀장수의 꿀을 맛보는 척하면서 몰래 꿀을 큰 숟가락으로 퍼서 자기 주머니에 챙겨온 떡보리와 섞어 먹었습니다. 꿀장수는 칠보기의 말에 쏘가 자신의 꿀을 칠보기에게 빼앗겼고 칠보기는 돌아오는 길 내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 먹을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다 칠보기는 문득 자신의 등에 써진 편지가 신경 쓰였고 무슨 내용인지 궁금했습니다. 칠보기는 길을 가다 우연히 절을 하나 발견하였으며 절 안으로 들어가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스님, 소인이 여쭈볼 것이 있사옵니다. 소인이 글을 읽지 못하는데 등에 무언가 글이 쓰여 있사옵니다. 부디 소인을 가히 여겨 그 내용을 좀 읽어주시겠사옵니까? 스님은 칠보기의 등을 보고 글씨를 읽어주었습니다. 내 등에는 이 녀석을 물에 빠뜨려서 죽이라고 쓰여 있구나. 칠보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반이 자신을 속여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노와 함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번뜩였고 칠보기는 스님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스님, 부디 소인을 살려주십시오. 힘들게 한양까지 양반 나으리를 모셔다 드리고 수고비도 한 푼 못 받고 집까지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저를 속여 죽이려 하였습니다. 스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니 부디 제 등을 다시 써주시겠나이까? 이 아이를 우리 딸과 결혼시키라는 내용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스님은 칠보기의 딱한 사정을 듣고 연민을 느꼈으며 칠보기의 기지에 감탄하여 결국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스님은 원래 글씨 위에 덧써서 이 아이를 우리 딸과 결혼시키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바꿔주었고 칠보기는 스님에게 깊이 절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양반의 집으로 돌아온 칠보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집안 하인들에게 자신의 등을 보였고 하인들은 등에 쓰여진 편지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반 나으리가 칠보기를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라 명했다니. 양반의 딸은 매우 아름다웠지만 양반은 딸에게 마땅한 사윗감을 고르지 못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버지의 명이라며 칠보기를 사위로 삼으라는 명이 내려왔으니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양반의 등에 쓰여진 글씨는 분명했으므로
집안 하인들은 양반의 명의라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칠복이를 양반의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칠복이는 하루아침에 양반의 사위가 되어 양반의 집에서 살게 되었고 집안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칠복이는 태연하게 양반 행세를 했습니다. 몇 달 뒤 한양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양반은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자신이 죽이려고 등을 쓴 편지의 딸과 결혼시키라고 쓰여 있었고 그 칠복이가 버젓이 자신의 사위가 되어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양반은 칠복이가 또다시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고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굴이 새빨개 진 채 말했습니다. 이놈! 내 놈이 감히 나를 속여 내 딸과 결혼을 해! 죽어도 용서 못한다! 양반은 당장 칠복이를 없애려 하였으나 집안에는 이미 칠복이의 편을 드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딸도 칠복이의 아이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딸은 이미 칠복이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양반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칠복이를 넙셀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칠복이를 없앴다가는 집안의 체면이 말이 아닐 뿐더러 딸에게도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이었습니다. 양반은 분통이 터졌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반은 칠복이를 이대로 용서할 수 없었고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리라 속으로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칠복을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없앨 방법을 고심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묘한 꾀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양반은 칠복이를 불러 인심 쓰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칠복아. 내 재주가 비상하여 내 딸의 배필이 되었구나. 허허. 그런데 실은 우리 집 연못에 아주 신기한 용궁이 있다고 한다. 그곳에 들어가면 불로장생의 약수도 있고 온갖 보물도 가득하다고 하더구나. 내가 나의 사위가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특별히 용궁을 구경할 기회를 주마. 칠복은 양반의 속셈을 대충 눈치챘습니다. 양반이 자신을 용궁에 보내는 척하며 없애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양반의 꾀에 기죽지 않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과찬이십니다요. 그리고 용궁이라니요. 이 미천한 소인이 어찌 감히 용궁에 들어갈 수 있겠사옵니까? 나으리께서 직접 가셔야 마땅하옵니다요. 무슨 소리냐? 내가 나의 사위가 되었으니 너 또한 우리 집안의 귀한 사람이 아니냐? 내 너에게 먼저 용궁 구경을 시켜주마. 어서 자루 안으로 들어가거라. 용궁으로 통하는 자루라고 한다. 양반은 하인을 깊은 자루 안으로 억지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루를 꽁꽁 묶어 집 앞 연못 위 큰 나무가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칠복이는 자루 안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고 양반은 칠복이가 자루 안에서 굶어 죽거나 자루가 떨어져 연못에 빠져 죽을 것이라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칠복이는 자루 안에 갇힌 채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연못가를 지나던 유기장수 한 사람을 만났는데 유기장수는 애꾸눈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자루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큰 복을 받았네. 이 자루 안에 들어오니 애꾸눈이 금세 고쳐지는구나. 용궁의 약물이 정말 신통하구나. 유기장수는 칠복이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애꾸눈을 고칠 수 있다니. 그는 칠복이에게 자루 안에 들어가면 정말 애꾸눈을 고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젊은이, 자루 안에 들어가면 정말 애꾸눈을 고칠 수 있단 말이오. 그럼요. 제가 방금 이 안에 들어와 보니 용궁의 신령스러운 약물이 제 눈을 적셔 애꾸눈이 금세 고쳐졌습니다요.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랍니다요. 얼른 이 안에 들어와 보시오. 애꾸눈은 물론 모든 병이 다 나을 것이옵니다요. 단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말라고 해서 소리 내지 않고 있었는데 어르신은 꼭 고쳐드리고 싶어 말하는 것이옵니다요. 유기장수는 칠복이의 말에 완전히 쏘가 넘어갔습니다.
애꼬눈을 고칠 수 있다는 말에 눈이 멀었고 그는 칠보기를 자루에서 꺼내주고 자신이 그 자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칠보기는 재빨리 자루를 묶어 나무에 다시 매달아 놓았고 유기장수의 지팡이를 하나 들고 유유히 양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후에 양반은 칠보기가 매달린 자루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자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칠보기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았고 양반은 화가 나서 자루를 연못 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첨벙. 자루는 연못 속으로 가라앉았고 어리석은 양반은 칠보기를 완전히 죽였다고 생각하며 흡족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양반은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칠보기가 버젓이 마당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손에는 지팡이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내 이놈! 내 놈이 어찌 살아있느냐? 분명 자루에 넣어 연못에 빠뜨렸거늘! 장인어른, 저를 연못에 빠뜨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요. 그 연못이 말입니다요. 바로 용궁으로 통하는 문이었지 뭡니까요. 제가 자루에 들어간 채 연못에 떨어졌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더니 아름다운 용궁이 나타났습니다요. 용궁에는 온갖 진귀한 보물과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고 용왕님께서 저를 극진히 대접해 주셨습니다요. 이 지팡이도 용왕님께서 선물해 주신 겁니다요. 칠보기는 연못 속 용궁이 아주 살기 좋고 보물도 많다고 신나게 자랑했습니다. 양반과 집안 식구들은 칠보기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고 용궁이라니, 보물이라니. 탐욕에 눈이 먼 양반은 칠보기가 거짓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칠보기의 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뭐라? 용궁이라고? 그 연못이 용궁으로 통하는 문이란 말이냐? 과연 그럴듯하구나. 내 놈만 좋은 곳에 갈 수 없다. 우리 식구들도 함께 용궁 구경을 가자. 그곳에 보물을 모두 가져오자. 양반과 양반의 식구들은 모두 용궁 구경을 가겠다며 연못으로 달려갔고 아내와 딸, 아들들을 데리고 연못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칠보기는 달려드는 아내를 팔을 잡아 말렸습니다. 여보,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저곳은 용궁이 아니오. 장인어른이 탐욕에 눈이 멀어 저러는 것이오. 우리는 여기서 기다립시다. 아내는 칠보기의 말을 듣고 연못으로 뛰어들지 않았고 양반과 그의 식구들은 모두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칠보기는 어리석은 양반과 그의 식구들이 탐욕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후에 아내와 함께 양반의 재산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양반의 넓은 집과 논밭 그리고 남은 노비들까지 모두 칠보기의 것이 되었고 칠보기는 더 이상 천대받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상한 지혜와 기지로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상전을 물리치고 큰 재물을 얻었고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리석은 상전은 간교한 칠보기의 꾀에 놀아나 결국 패망하고 칠보기는 자신의 지혜로 상전을 이겨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선징악의 주제보다는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를 이긴다는 현실적인 교훈과 해악이 담겨 있습니다. 겉모습이나 권세에만 의지하고 지혜를 갈고 닦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자리라도 보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